네, 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갈등을 빚은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개를 내쫓은 아버지, 그리고 그 개를 계속 데리고 오는 딸. 결국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딸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을 했고요. 딸은 이런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보복 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아버지. 네, 판사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고요. 딸 역시 아버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뒤늦은 후회가 안타깝기만 한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이 반려견 때문에 사실 가정 불화를 겪는 가정은 많아요. 많이들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른분들 중에 이제 개를 정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아이들이나 이제 그 안에서 개를 키우고 집에서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큰 소리를 넘어섰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 개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 딸이 개를 키우는 걸 보고 개를 좀 내보내라. 근데 끝까지 이제 딸이 말을 안 들었죠. 근데 이 개를 쫓아낸 겁니다. 그냥 딸이 없는 사이에. 근데 이제 딸이 바깥에서 개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찾아온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우산을 가지고 딸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이거는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우산은 위험한 물건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보니까 또 개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완전히 격분해서 예. 딸아이가 이제 개를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잡고 있으니까 이 문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고 안 나올 거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빨리 걔 쫓아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딸아이 그거 가지고 또 신고를 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집 두 번째 아버지 행동은 사실 납득하기 좀 쉽지 않지만 그냥 협박죄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처벌을 받을 뻔했다가 그거에 대한 보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을 보면 보복협박이라고 있어요. 중환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딸과의 사이에서 특수상해죄하고 그것도 보복협박죄로 그걸로 지금 처벌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 참. 자, 지금 여러분 뉴스 속보 나오고 있죠. NHK 보도에 따르면 물론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취임시켰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나라의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영환 부원장과 함께 보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 강아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걸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또 이제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실 강아지가 그게 단순한 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25세 된 딸인데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56세 됐는데 이게 이제 서울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3월 달에. 예.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딸에 대한 훈육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본 경찰 조사에서 왜 그러냐면 딸에게 소위 남보다 더 못한 그런 훈육 방법을 택합니다. 소위 육두문자 폭언 그렇게 하고서 내가 아버지가 죽을 각오로 너한테 보복을 하겠다는 형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경찰에 신고돼서 돌아온 자정쯤에 개를 다시 데리고 있는 걸 보고 23cm 된 집안의 가도를 문틈으로 집어넣으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여기에 더 놀래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00만 마리에서 1000여 마리의 지금 반려견이 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0만 정도가 이 개를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대충 1000만 정도 하니까 1000만 마리가 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결국 반려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부분이 일부에서는 또 그 딸이 조금 너무 하지 않느냐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경찰 조사를 보면 아버지가 훈육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남보다 못한 상태의 훈육을 했다라는 비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정 속에서요 소통이 부재됐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배려가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보수적인 생각에서 한옥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안채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런 사람 많이 하고 계세요. 마당이 없으게 못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많아요.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도 답답해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 자식도 나만 사랑스럽지 밖에 나갔을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가족 간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좀 전 사건과 지금 사건의 어떤 차이는 인터넷 댓글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좀 전 사건은 여지가 없이 댓글로 네. 그 이 엄마나 술 먹고 술 먹는 엄마. 술친구들을 비난하는 그런 댓글로 채워졌는데 이 사건은 댓글이 좀 갈려요. 뭐냐면 그 딸도 사실은 잘못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물론 아버지의 폭언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버지의 어떤 보호 아래서 같이 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가 가장이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개를 굳이 예. 그렇게 고집스럽게 키웠어야 했는가라는 댓글들도 꽤 있고 또 이제 그런 그 댓글 속에서는 사실 반려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개에 예. 대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댓글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근데 갈리고 있는 이 사건이 상황입니다. 댓글이 갈리는 것처럼요. 이 법원의 판결을 좀 볼 때 왜 댓글이 갈렸냐면 이 아버지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거의 모든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를 다 책임지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개까지 있고 딸아이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범행을 한 거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 판결이 사실 제가 아까 죄명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특수상해 보복 협박. 근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딸아이도 이제서야 지나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아빠가 우리 다 먹여 살렸는데 우리 아빠 없으면 우리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딸아이들이 선처를 호소했고요. 재판부에 봐서도 지금 이 아빠가 구금돼서 갇혀버리면 딸아이들 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정도의 죄명에도 근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제 이거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개 싫어하는 사람 보고 개 좋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사실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은 또 되게 싫어. 막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러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좋아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딸들이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 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참. 근데 가족은 이혼이 안 되잖아요. 협의로. 그렇기 때문에 한 지붕 아래에서 살 때는요. 서로가 많이 양보를 해야만 행복한 가정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씀이시네요.